손으로 하는 마인드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조를 갖고 있고 색과 이미지를 쓰는 풀 마인드맵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색과 이미지는 최소로 쓰면서 구조를 갖지 않는 마인드맵입니다. 이것을 미니 마인드맵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쓰임새가 가장 많은 미니 마인드맵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양식은 무엇이고 어느 때 쓰는가, 쓰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를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무엇인가의 구조를 조사할 때 쓰고요. 공부할 때는 예습을 할 때 쓰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프로젝트 전반을 계획할 때 쓰게 됩니다.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미니 마인드맵을 하는데 그때 필요한 양식, 즉 템플릿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하는 이 화판은 태블릿입니다. 제가 이 태블릿에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피치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종이에다 하는 걸 촬영할 장비가 아직 없어요. 그리고 또 태블릿이 이렇게 전자 파일로 저장하기도 편하고 이런 면이 있어서 좀 더 좋긴 한데 좀 실감은 좀 떨어지죠. 다음에 제가 장만을 좀 잘해서 그때 손으로 종이에다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펜을 약간 두껍게 하죠. 오케이.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글자예요. 제 성이라서. 템플릿입니다. 자, 이 태블릿에서 제가 해놨던 템플릿을 하나씩 꺼내죠. 레이어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템플릿이 있는 레이어를 건드리지 않거든요. 이 위에서 하기 때문에 템플릿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겠죠. 다 지우는 건 더블 탭하면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가 4개짜리, 또 가지가 6개짜리, 이건 제가 임의로 만든 거예요. 8개짜리, 10개짜리, 또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건데 멀티 마인드 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종이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죠. 자, 그럼 미니 마인드 맵을 하면서 제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재미있게 된 게 저는 오늘 손 마인드 맵, 특히 미니 마인드 맵을 하면서 손 마인드 맵을 하면서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미니 마인드 맵을 하는데 보세요. 크기를 줄이고요. 태블릿을 시범을 하게 됐네요. 또 제가 하는 스케치북 프로, 이것도 시범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 제가 스케치북 프로가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이 사용법을 누구에겐가 꼭 알려줄 만한 사람이 있어요. 1편은 이미 유튜브에 올려 있고요. 2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2편 겸 한번 해볼게요. 또 세부적인 기능 3편이 있는데 마인드맵 양식은 줄여서 MM이라 그러죠. MM 양식. 마인드맵의 창시자 토니 부잔도 언급한 일이 있어요. 무엇에 언급을 했던가 하면 그분의 아마 마인드맵북의 챕터 4에 나올 겁니다. 거기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있어요. 브레인스토밍, 생각을 뻗어져 나가고 자유롭게 하는 거. 거기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어휘 그리고 그림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면서 마인드맵 양식을 얘기한 적이 있고 그게 이 가지가 10개짜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에 있게 만들어 놓지 못했어요. 그냥 손으로 그린 형식으로. 참 아쉬운 점이 토니 부잔 선생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분이 올해 2019년 4월 13일 날 돌아가셨더라고요. 참 그분하고도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었는데 말이죠. 당신이 만든 거 내가 지난 20여 년 동안 잘 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좀 쓰고 있는 걸 한번 검증 좀 해주시오. 제가 한 25년 전부터 이걸 써오기 시작했고 약 20년 전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원들에게 이 양식을 제작해서 회사 내 공용 언어로 썼습니다. 그때는 프린트를 했었죠. 어떤 때는 커다란 프린트가 필요하면요. 전지를 샀어요. A0 혹은 B0.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 종이가 A 시리즈, B 시리즈 있잖아요. 미국하고 영국 레터지, 국배판 이런 걸 제외하고는
전 세계 표준입니다. A 시리즈, B 시리즈가. 역시 프린트를 A4 혹은 A3에다 했죠. 지금 현재는 제가 태블릿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태블릿으로. 이거에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니 부장 선생하고 한번 대화를 했으면 참 좋겠거니라고 한 거예요. 토니 부장 선생은 브레인스토밍 하는 데만 썼는데 저는 제가 개발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회사 내에서도 쓸 때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한 8년 전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해 왔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특급으로 만들려고 지도한 게 아니고요. 공부를 어느 정도 못하는 애들을 우등생 정도로 만드는 그런 수준의 재미있게 공부하는 법을 할 때 했는데 그때 주로 이제 제가 자꾸 얘기하는 SQ3R 공부 방식을 여기다 도입을 했는데 이때 제일 필요한 게 맨 처음에 서베이예요. 조사할 때 이걸 썼고 조사가 되면 마인드맵이 나오면 퀘스천 여기에 질문을 달게 되겠죠. 이게 되면 말이죠. 예습이 됩니다. 예습이 되면 학교에 수업이 들려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고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으면 기억이 돼요. 복습할 건덕지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예습할 때 이 구조 역시 조사하고 이게 맥을 함께 가요. 예습이 되면요. 학교 가면 재밌어요. 예습의 목표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퀘스천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자기가 탐구에 들어가면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한 것이 나옵니다. 바로 깨달은 것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확인받고 깨닫지 못한 것은 기필코 배워와야죠. 저는 언제나 학교가 중심이었습니다. 사교육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 역시 저도 지금도 하고 있는 바로 이런 브레인스토밍 이걸 하고 있습니다. 용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지는 A 시리즈 중에 주로 A4와 A3를 썼고 학기 말에 완전히 아이들 다 끝나서 그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 한 과목 전체를 다 정리해야 될 때는 A0까지 썼습니다. 미니마인드맵 양식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제가 개발한 거니까 가지가 4개짜리, 6개짜리, 8개짜리, 10개짜리, 그 다음에 멀티 이렇게 되어 있죠. 전부 짝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 여기서 가느다란 펜으로 써보죠. 좀 진한데 4B 정도로 해갖고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죠. 네, 여기다 더 만들어서 원래 모든 아름다움, 뷰티 영어로 구태여 어려운 말로 하면 aesthetics, 미학이라 그러죠. 미학의 기본은 대칭입니다. symmetric이라 그러죠. 오른쪽 왼쪽이 서로 비슷하게 보이는 것, 균형이 맞는 것, 그 다음에 상하가 균형이 맞는 것. 이게 미학, 에스테틱스의 기본이에요. 마인드맵은 특징상 이렇게 그림같이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백이 많아요. 여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주제에 집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재하는 분이나 꽃꽂이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빽빽하게 채워나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무엇을 얼만큼 비울 것인가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마인드맵도 앞으로 많이 늘어나가다 보면 그게 돼요. 자, 이거 지우고요.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임새 중에 조사하는 데 주로 써요. 맨 처음에 저한테 배우러 오는 아이들은 그걸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주제가 4개짜리가 있을 수가 있고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2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개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주제 하나를 2개로 쪼개면서 4개짜리로 만듭니다. 주제가 3개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를 아이디어 이렇게 달아나가는 거예요. 주제가 5개다? 그래도 6개를 하는 게 거기도 떠오르는 아이디어죠. 어떤 저자가 있고 저자가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한다 그런다면 그분의 것을 100% 받아들이는 것 더하기 나의 생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걸 적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태블릿 이 사용법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에 했던 걸 언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지우개를 써야 되는데 종이에다 하면 좀 전에 했던 걸 되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주제가 10개가 넘어가는 거는 거의 없어요. 만약에 차례에서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으로 했는데 대제목이 27개다, 32개다 하면 읽기 되게 불편합니다. 규격을 잡기가 힘들어요. 대체로 좋은 책이나 좋은 거는 좋은 대화도 그렇고 주제가 3개에서 7개 사이입니다. 대체로 사람이 제일 친숙하게 여기는 숫자가 3이에요.
3개짜리로 만들면 좋습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포맷도 있는지도 몰라요. 사진가들도 3개, 피사체가 3개짜리를 좋아합니다. 10개가 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분할해서 다른 마인드맵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아니면 10개로 줄여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맨 처음에 와서 마인드맵을 배우고서 먼저 이제 브레인스토밍부터 시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습이나 조사를 시킬 때 보면 맨 처음에는 그걸 잘 못해요. 그런데 조금만 익숙해지면 전체를 머릿속에 훑어봅니다. 눈으로 보고 주제가 몇 개지? 그럼 난 몇 개짜리 주제의 마인드맵을 만들까? 이렇게 됩니다. 머릿속에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주제 밑에 소주제가 나왔을 때 그 소주제가 몇 개일까? 그럼 난 공간을 얼마나 둬야 되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먼저 머릿속에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옮깁니다.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읽은 꼴이 됩니다. 조사할 때. 그래서 제가 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애뿐만이 아니라 학생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성인들에게도 지도를 할 때 백지를 던져주면요. 당황을 해요. 이런 백지를 던져주면 당황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저를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중심 잡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역시 그거랑 똑같이 균형 잡기도 힘들어합니다. 어린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중심 잡기를 되게 못해요. 그런데 마인드맵에 익숙하게 되면요. 이런 양식을 이제 안 써요. 머릿속에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하게 된 아이들은 알아요. 마인드맵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마인드맵은 무엇인가를 습득하고 옮기려고 기억하려고 하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인드맵 자체에 큰 가치를 두질 않아요. 머릿속에 들어오면 기억했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마인드맵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거 전시회에 내보낼 일이 있어요. 이런 양식들을 또 이제 좀 복잡할 때는 어떤 틀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갖고 아까 멀티 마인드맵 그거 할 땐 주로 이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프로가 앞입니다. 시간상 앞이에요. 앞. 내가 있는 위치에서 앞이라는 거하고도 비슷합니다. 젝트는 던지다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터 하게 되면 뒤에서 이렇게 광선을 써서 앞으로 이렇게 딱 보내주는 게 프로젝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앞으로 있을 그걸 예측하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고려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거의 모든 것이 한정되어 있을 때 우리 학생들도 똑같고 한정되어 있어요. 어떤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 직업상으로 하려고 그러면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 그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를 써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는 아까도 5개의 마인드맵이 있는 양식이었는데 하나는 기간이고 하나는 금액이고 하나는 자원이겠죠. 나머지는 것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선행작업과 후행작업으로 해나가면서 달성할 수 있느냐겠죠. 그걸 가지고 단기 프로젝트, 장기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럴 때 저는 양식을 주로 써요. 오늘 저는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서는 얘네들을 좀 이렇게 흐릿하게 만들죠. 이렇게 이제 오페서티 이런 걸 흐릿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마인드맵의 양식을 만드는 거에 기본이 되는 symmetric. sim은 같다는 뜻이에요. metric은 meter, 잰다, measuring 하는 거죠. measuring에서 같다 이거예요. 보세요. 여기다가 여기 뭘까요? 뭔지 몰라도 어떤 대칭은 맞죠? 거의. 물고기를 앞에서 보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비행기를 앞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거의 자연계의 어떤 것들은 이런 식으로 대칭이 맞아져 있습니다. 우리 고려 청자가 아름다운 게 대칭이 맞으면서 아래가 약간 바트거든요. 약간 처령한 느낌. 이런 걸 좀 주는 우리 항아리 이런 거. 대칭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칭과 더불어서 여백이 중요한 거죠. 여백. 그러면서 자유롭게 생각을 뻗어져 나가면서 다양성, 그 안에서 우리가 통일성을 추구하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손 마인드맵, 손으로 하는 마인드맵이 디지털 마인드맵보다 훨씬 두뇌 작용을 많이 하게 합니다. 이거를 이제 디지털로 변환시켜요. 이거는 파일 관리도 잘 되고, 어떤 때는 손 마인드맵 한 거를 이거를 그림 파일로 남겨서 저장을 하기도 하고요. 디지털로 저장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기도 하고요. 손 마인드맵이 두뇌를 가장 많이 쓰게 합니다. 오늘 손 마인드맵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은 양식을 직접 그리든지 아니면 제가 제공을 하든지 그리는 게 나아요. 또 ThinkWise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서 바로 프린트할 수가 있어요. ThinkWise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3개월 풀 사용권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딜러기 때문에 구입하실 때 저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훨씬 많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똑같이 가되 이런 강좌나 어떤 만든 거 이런 걸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3개월을 써보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고, 저는 지금 은퇴해서 시골에서 이렇게 저작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걸 유튜브 같은 걸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후원에 대한 그 정보는 동영상에 설명해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사실은 이거 말고도요, 엄청난 템플릿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스토리보드 양식이고요. 전부 다 꺼멓게 보이는 거는 투명한 이미지예요. 하나하나 다 제가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으로 해서 만들었고, 이런 거는 이제 뭐 파워포인트에서도 이거 쓰려고 만들었고요. 어떤 개념들을 이렇게 무리지어서 하는 클러스터 중심들을 만든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 중심 이미지들 여러 가지, 이 코어가 있는 바로 Radiant Thinking, 방사형 사고방식,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 안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러한 걸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저는 제 마인드맵 학습법 개발 동기가 1등을 특 1등이 되도록 개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먼저 목표는 학교를 적응하는 게 목표였고, 적응 이후에는 목표가 우등생이었습니다. 한 80% 정도가 우등생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이번에 알려드리려고 그러고,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다음 주에 공부할 거 예습해갖고 학교 생활이 신나게 되는, 학교가 신나게 살아 숨쉬는 학교, 그런 학교가 되는 걸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학교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쳐다보면 자꾸 눈을 피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는 완전히 정말 거의 죽어갑니다. 근데 휴식 시간에는 팔팔 살아나요. 그런 아이들 말고요. 수업 시간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아이, 그리고 스스로 발견하는 아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제가 있는 이곳은 충남, 예산, 봉산면입니다만 꽃밭들, 여기가 왜 꽃밭들인지 아시는 분은 알아요. 꽃밭들에서 마인드맨 김영진입니다. 2019년 9월 7일, 지금 시간이 9시 17분이네요. 멋지네요, 공연이.